올해는 더 나아졌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진행한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이 마무리된 덕분이 큰데요. 처분 대가로 2조 2,124억 원이 들어왔고, 이 중 기타 채권 173억 원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현금성 자산입니다. 2조 원을 넘는 돈을 손에 쥐었으니까 재무 개선에 큰 힘이 됐겠죠. 실제로 순차입금은 11조 원대를 축소하기도 했고요.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The Best View. 오늘은 LG 디스플레이의 재무 개선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SR본부의 고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원충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웠던 곳이잖아요. 지금은 접었지만 LCD TV 패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업체한테 많이 밀렸잖아요. 사업 구조를 이제 OLED 위주로 좀 바꾸기는 했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 부담도 상당히 좀 컸고요. 재무적으로도 영향이 굉장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설비 투자에 워낙 돈을 많이 썼는데요. 2016년부터 계속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더 많은 현금을 캐펙스에 쏟고 있습니다. TV 수요가 급증했던 2021년을 빼곤 거의 매년이거든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현금이 모자라겠죠? 이 과정에서 차입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렇네요. 연결 수차입금을 보니까 이제 2016년 말 2조 원대였는데 3년 만에 지금 10조 원이 넘었거든요. 빚이 이 정도면 이자가 얼마를 낸 겁니까? 상당히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자세히 분석할 부분도 이자 비용인데요. 말씀하신 2023년 LG 디스플레이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자 비용을 7,234억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LG 디스플레이가 낸 영업 적자가 2조 5천억 규모였는데 이자로만 7천억이 나갔다는 거네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숨겨진 비용이 있었거든요. 자본화된 차입원가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적격 자산을 건설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자 일부를 바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그 자산이 취득 원가에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LG 디스플레이가 OLED 공장을 짓느라 돈을 빌렸다면 공장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이자 비용이 아니라 공장의 가치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억짜리 공장을 짓는데 600억 원을 빌려서 이자가 30억 원 생기면 이 30억 원을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으로 잡지 않고 공장의 자산 가치에 1,030억 이렇게 적는다는 거군요. 자산 취득이나 건설이 끝나서 자본화가 종료되면 이때부터 감가상각으로 조금씩 비용을 인식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본화 여부는 단지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손익의 반영은 안 되더라도 여전히 돈은 나간다는 얘기죠.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자산 취득과 관련된 현금 유출로 표시됩니다. 지급일 기준이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이 자본화된 차입 원가가 2023년 기준으로 이제 2,582억 원 정도인데요. 자본화 이자율이 이제 5.18%고요. 이자율을 감안하면 연평균 약 5조 원에 상당한 차입 자금이 이제 그의 건설 중인 자산에 묶여 있다는 말이겠군요. 네, 그리고 같은 해 매출 채권을 할인해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손실이 생겼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산업은행 그리고 일본 SMBC 은행들과 매출 채권 팩토링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이런 팩토링에서 2023년 LG 디스플레이가 인식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486억 원이었습니다. 할인율을 3%에서 5%로 가정했을 때 1조 원대 매출 채권을 매각했다고 볼 수 있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하고 이 자본화된 차입 원가를 전부 포함하면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2023년에만 이자 성격으로 지출한 비용이 한 1조 300억 원 정도로 되네요. 적자 상태에서 이제 조단위 이자를 이렇게 계속 내기가 무리였을 텐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유동성을 집중적으로 확보해서 차입을 갚고 있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부터 봐야겠죠. 우선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해 1조 3천억 원을 확보했고 파주 유휴부지도 LG U+에 1천억 원 남짓 받고 팔았습니다. 덕분에 작년 순차입금은 약 12조 6천억 원으로 감소했는데요. 약 9천억 원 정도 줄일 수 있었죠. 작년에 보니까 자본화된 차입 원가가 이제 안 잡혀요. 자산이 완공되면서 이제 자본화가 종료된 것 같은데 매출채권 처분 손실도 200억 원으로 줄었었거든요.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제 이자 비용 자체는 2023년보다 늘었지만 사실상 이자 성격으로 나온 비용은 전부 따져보니까 이제 1조 원에서 한 9,360억 이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2021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이자 지출이 좀 줄어든 거죠. 네, 그리고 올해는 더 나아졌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진행한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이 마무리된 덕분이 큰데요. 처분 대가로 2조 2,124억 원이 들어왔고
이 중 기타 채권 173억 원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현금성 자산입니다. 2조 원을 넘는 돈을 손에 쥐었으니까 재무 개선에 큰 힘이 됐겠죠. 실제로 순차입금을 11조 원대로 축소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직 영업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이제 2022년부터 벌써 지금 4년째 적자를 보고 있지 않나요? 그래도 적자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초 조 단위 연간 손실을 냈었는데 올해는 6월 말 누적 적자가 830억 원에 불과했으니까요. 회사 측은 올해 연간 흑자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상반기 결과는 기대 이상이라는 입장입니다. 하반기부터 대형, 중소형 패널 성수기가 오거든요. 그러고 보니 이번에 판 광저우 공장이 이제 마지막 대형 LCD 생산 기지였잖아요. 이제 국내 LCD는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을 텐데 TV용 LCD 사업을 접은 게 수익 구조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OLED 매출 비중이 56% 정도 되는데 이제 OLED 투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올레드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목표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도 필수적이죠. LG 디스플레이는 2027년 상반기까지 1조 2,600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재무적인 상황이나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크게 부담스럽진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이제 차입금을 좀 공격적으로 줄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예전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영업이익 대비 이제 아직도 높은 이자 부담이 있고요. 당분간은 또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성과가 긍정적인 거는 확실히 분명하니까 앞으로 현금 창출력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